11월 달에 별자리 타로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먼저 간단한 타로 강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너 타로 카드의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난주에는 그 마이너 타로 카드의 완즈, 컵, 스워드, 디스크에 대한 그 성격으로 한번 저희가 나누어 봤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달 거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강의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달에는 마이너 타로 카드의 그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보통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수비학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완즈 카드라고 하는데 보통 지팡이가 나와 있는 마이너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컵 카드라고 하는데 컵이 다 나와 있어요. 컵이 1번부터 10개까지 나와 있는 카드고요. 이 카드는 스워드 카드라고 해서 칼이 1개부터 10개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디스크 혹은 펜타클이라고 하는 카드인데요. 펜타클이 1개부터 10개까지 있는 카드죠. 이것들이 왜 1개부터 10개까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숫자의 비밀이 있는 수비학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정의되어져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먼저 큰 개념을 이렇게 가지세요.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가 서로 싸우는 모양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다. 좋은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가 아니겠죠. 지팡이는 내가 이렇게 힘이 들 때 기대어 설 수 있는 게 좋은 지팡이겠죠. 그런데 그런 지팡이로 서로 싸운다거나 대립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은 결코 좋지 않아요. 타로 카드는 그림을 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지팡이들이 서로 막 교차되어 있거나 그런 모습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컵 카드 같은 경우에는 컵은 무엇인가를 담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컵이 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컵이 깨어져 있으면은 어떤 뜻일까요? 컵은 감정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러면 감정이 상해 있거나 슬프다거나 실망했다거나 그런 것을 나타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컵 카드 같은 경우에는 딱 보기만 해도 컵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이 담겨 있다거나 꽉 차 있다거나 그런 카드들이 확실히 감정적으로 좋은 상태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스워드 카드.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스워드 카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의사소통에 관련이 된 카드입니다. 이런 카드들도 사람과 소통이 잘 되려면 서로 맞부딪혀 있거나 칼에 금이가 있다거나 서로 찌르고 있다거나 그러면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저는 저희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기사들이 서로 칼을 들고 싸웠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싸워요? 사람들끼리 만나면. 전 이렇게 얘기해요. 입에서 칼을 이렇게 빼내서 싸운다. 말싸움이 너무 심해요.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칼이 나오면 의사소통으로 서로 대화로 싸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스크 카드. 이 디스크 카드는 결과의 카드인데요. 수비학이 가장 적용이 많이 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숫자가 적용이 되느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이스라고 되어져 있는 카드들은 전부 다 하나씩 있어요. 지팡이도 하나, 컵도 하나, 칼도 하나, 펜타클도 하나. 하나씩 있는 카드들은요, 가장 순수한 걸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지팡이의 순수한 의미, 희망, 그 다음에 창조적인 거, 그 다음에 뱀이 의미하는 것, 치유와 상징, 이러한 것들, 어떤 창조적인 기대, 이러한 것이 샘솟을 때 나타나는 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컵이 하나다. 어떤 뜻이겠어요? 감정적으로 가득 채워지다. 굉장히 기분 좋을 때 나오는 카드겠죠. 그 다음에 칼이 하나다.
가장 이성적인 상태 이런 걸 나타내겠죠. 디스크 펜타클, 얘는 아마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속자들에선가 나왔었죠. 드림 캡처라고. 안 좋은 악몽을 좋은 것으로 바꾸다. 이 디스크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 나의 상황이 변할 때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순수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2라는 숫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사람이 만났다, 관계성, 둘이니까요. 두 사람이 만났다, 관계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만났다. 하지만 뱀이기 때문에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대로 지키고 싶어하는 두 가지의 마음이 지팡이로 박혀 있다. 내년엔 졸업인데 언제 취업될지 그게 걱정이에요. 변한 상황은 아니죠. 그런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변화하려고 하는 생각과 지키려고 하는 생각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컵이 두 개인데 컵은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감정이 서로 교류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두 컵입니다. 칼은 의사소통. 그 다음에 이성적인 생각인데 서로 방패와 칼이 놓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원이 있죠. 원이 있다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갈등적인 상황에 있는 상태거든요.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정말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 원은 상징의 의미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걸 뜻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카드가 참 재미있어요. 뱀은 변화를 나타내는데 어떤 변화냐면 이게 주역에 나오는 하늘 건, 땅 곤이에요. 하늘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변화가 똑같이 일어나는 상태. 너와 나의 마음이 같은 상태를 뜻합니다. 간략하게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좀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3의 의미는 두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세 사람도 만날 수 있죠. 세 사람이 만났을 때의 상태. 자, 아이들 셋이 만났어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궁금하지만 보통 어린 아이들은 재미있게 놀아요. 애들이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엄마가 애들한테 그걸 불어넣습니다. 어떻게? 저 애는 아디땡을 안 입었구나. 그래서 저 애는 잘 살지 못하는구나를 심어주는 순간 아이들한테는 균열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애들은 단지 그 아이가 재미있으면 잘 놀 수 있죠. 이성이 발달하지 않고 재미있는 것만 보는 상태에서는 아이들은 싸우지 않아요. 어린 시절의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재미있게 잘 놀아요. 그것이 바로 3 of Wands입니다. 미래 쪽으로 과연 제가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감정이 셋이네요. 컵이 3개니까. 젊은 시절에 셋이 만나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상태. 그게 바로 3 of Cup입니다. 칼로 어떻게 했어요? 심장을 찔렀네요. 어떤 상태일까요? 상처받은 상태. 보면 알 수 있죠. 세 사람이 튼튼한 피라미드를 이루었어요. 자, 이 카드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발전 가능한 상태겠죠? 그죠? 보면 다르죠. 얘는 역삼각형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친구들끼리 우리 뭐 한번 해볼까? 했을 때 확실히 넘어질 수 있는 확률도 크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3 오브 디스크는 확실히 성공할 확률이 높은 상태를 뜻해요. 동업하기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4번은 원래 4라는 숫자는 안정된 숫자예요. 피라미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피라미드의 밑변은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은 안정된 숫자예요. 어린 시절을 완즈라고 보는데 어린 시절에 사각형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평온한 숫자가 나와요. 여기 피라미드 있죠. 어린 시절에 안정이 돼 있으면 애가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은 일단 어린 시절에 공부를 잘해서 애가 좋은 학교를 가면 엄마들은 1단계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1단계의 성공 카드예요. 나랑 결혼할 거야? 젊은 시절에, 열정적인 시절에 사각형이 나왔죠. 근데 항아리에 감정이 요만큼밖에 안 찼어요. 그러면 어때요, 감정이? 너무 야트막하잖아요. 젊은 시절에는 어때야 돼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가슴 뛰고 행복해야 되는데 감정 요만큼밖에 안 찼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하죠. 그래서 이 카드는 굉장히 지루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카드를 키워드식으로 암기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카드를 부동산 업자가 와서 뽑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묻겠어요? 아니겠죠. 요즘에 제 상태가 어떨까요? 하고 뽑았어요, 이 카드를. 그러면은 당신은 사랑에 대해서 매우 감정적이시군요. 이렇게 물으면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봐야 돼요? 요즘에 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재미가 없으시군요.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관련이 된 스워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소통이 안 된다고 했었죠. 칼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글자가 어떤 이슬람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이슬람어 중에서도 종교와 관련이 된 언어이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어요, 부부 사이에는. 내가 당신을 믿기는 하는데 요즘에 너랑 이야기하기는 싫어.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을 믿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랑 좀 요즘에 대화를 나누는 거는 좀 왠지 싫어. 그런 상태. 의사소통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아. 이런 상태를 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카드 보이시나요? 엽전이 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돈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마 어떤 분들은 나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상태. 사실 이 카드는 돈의 입출금이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쓸 돈도 많고 들어와야 될 돈도 많은 상태, 그런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타로 카드가 항상 결과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타로 카드에서 돈을 꼭 벌어야 되는 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무료 강좌를 들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은 전문적인 곳에서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죠? 단지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런 카드를 뽑을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5번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카드는요, 변화와 고통의 숫자의 카드가 있어요. 5번하고 7번입니다. 5번 카드와 7번 카드가 나오면은요, 변화가 있을 때 나오는 카드예요. 5번의 카드는 변화가 조금 작은 변화, 그리고 작은 고통을 나타내고 7번의 카드는 조금 큰 변화와 큰 고통을 나타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카드. 5번 카드는 완즈 카드인데 지팡이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가 딱 봐도 뭔가 실패를 했다는 느낌 나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지팡이가 사자를 하나도 안 찔렀어요. 왜요? 지팡이는 어린 시절을 나타내요. 어렸을 때는 실패를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엄마들 애들 실패 안 시키려고 하죠. 왜? 기죽는다고. 아니요. 어렸을 때 애들은 많이 실패하고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님들, 주부님들한테 아이가 실패하고 극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타로 카드에서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파이브 오브 완즈, 자존심은 상하지 않게 실패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라. 그래서 아이가 조금 더 강하게 클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타로 카드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카드를 한번 볼게요.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가 하나가 넘어졌어요. 그럼 이 카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항아리 하나가 넘어져서 너무 슬퍼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항아리 4개가 남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아리가 하나가 넘어진 걸 너무 아쉬워하는 거죠. 하지만 75%가 남았잖아요. 실망한 거는 맞죠. 하나가 넘어져서 실망을 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75%가 남았다는 걸 우린 잊어버려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5의 스워드 카드입니다. 스워드는 의사소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별 모양을 인지하세요. 별 모양이 원래는 여기 꼭지점이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얘가 이쪽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별 모양이 뒤집혀져 있어요. 이런 별 모양은 좋아하지 않아요. 의사소통이 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이 사람한테 아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저 사람은 아라고 듣지를 않아요. 나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상대방은 나의 의도와 다르게 듣는다는 얘기예요. 세상 살면서 그런 일 되게 많아요. 나 너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해도 상대방은 나 너 좋아해?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의사소통이 안 될 때에는 이런 카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조금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카드도. 이 카드는 디스크가 5개인데 사실은 모양을 보면은 5의 모양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이렇게 역별의 모양을 가진 것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걸 인지를 하시고, 근데 이건 금전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디스크 카드예요. 금전과 연결을 해서 5개의 디스크 카드를 본다면 이것은 물질적으로 변화가 크고 내가 나가야 될 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기억을 하려면 여기 손바닥이 있어요. 돈 달라고 벌리는 손바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5번이 끝났고요. 5번 넘어가기 전에 7번을 먼저 할까요? 제가 그랬죠. 7번 카드가 더 안 좋다. 자, 7번 카드예요. 7번 카드는 보면 이거 보세요. 막대기가 무덤에 7개가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런데 꽂혀 있는 막대기의 재질이 대나무예요. 보통 대나무 하면은 뭐 지조, 그 다음에 절개, 굉장히 고집스러움을 나타내거든요. 절대 옆에 있는 나무하고 사귈 것 같지가 않아요. 게다가 무덤에 꽂혀 있는 걸 보면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나무 카드를 보면 그런 느낌조차 들어요. 심지어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는 안 돼. 이제 이런 느낌까지 받거든요.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들끼리 만났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카드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고집스러움과 어떤 융통성 없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5 카드보다는 7 카드가 훨씬 더 변화와 고통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 카드.
아까는 항아리 파이브 카드는 항아리가 하나만 넘어졌었죠. 근데 이 카드는 애매해요. 왜? 전갈이 가운데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전갈이 이 항아리 중에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요. 항아리 하나에다가 독을 넣었을 수도 있고 전체에다 독을 넣었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체 항아리 물을 먹지를 못해요. 그럼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느냐? 잘못된 투자, 잘못된 감정,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숫자와 상징이 혼합이 돼서 이 그림 속에다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키워드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알아서 그때그때 맞는 말들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쵸? 이 전갈이 이 많은 항아리 안에 무슨 짓을 했을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과감하게 마실 수 있겠어요, 이 물을? 저는 못 마실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더 큰 변화와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븐 스워드. 아까 파이브 스워드는 그냥 의사소통이 안 되고 말았는데 여기서는 막 반대를 하고 있네요. 여기저기서. 인간관계는 너와 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생겨요. 타로 카드에 있는 내용들은 다양해요. 인간관계의 일도 너와 나만 괜찮으면 좋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너와 나는 괜찮지만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관계가. 그것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래서 세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발전된 좋지 않은 인간관계,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세븐 스워드입니다. 세븐 디스크가 나왔네요. 일단 머릿속이 깜깜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머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상태.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5와 7 카드 같은 경우에는 변화와 고통인데 5보다는 7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에 했었던 6번을 할 건데 제가 6번을 남겨둔 이유는 6번은 거의 좋은 의미예요. 5에서 7으로 넘어가기 전에 6번은 완벽에 가까운 숫자예요. 여러분들은 뭐 6번은 악마의 숫자니 이렇게 알고 계셨죠? 타로 카드에서 6번은 완성의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6 of Wands 같은 경우에는 자, 십자가의 모양이 있고 화촉을 밝혔어요. 그래서 전화위복의 카드. 어떤 일로 인해서 화촉이 밝혀져서 행복하게 일이 성사가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을 제가 미룬 거예요. 5번과 7번 사이에 있는 6번은 완성의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6 of Cup. 이것은 항아리마다 자기가 좋았었던, 기뻤었던 추억들이 하나씩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숫자예요. 행복한 추억들의 기억, 행복한 추억의 기억이 있는 숫자예요. 6 of Cup. 추억의 항아리들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6 of Swords. 얘도 십자가가 있죠. 타로 카드에서 십자가는 어떤 화합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화합의 상징인데 스워드라는 말 자체가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써 화해가 가능하고 너와 내가 서로 이성적으로 소통이 되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서로 같이 이해하고 앞으로 잘해보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졸업인데 언제 취업될지 그게 걱정이에요.
십자가 마크가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의미예요. 자, 여기 6 오브 디스크도 있죠. 6 오브 디스크도 십자가 모양으로 디스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십자가 모양이 나왔다는 것은 너와 내가 마음에 맞았다는 뜻이고요. 디스크의 의미가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것을 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전을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의 숫자는 굉장히 좋은 숫자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는 8번 할 차례인데요. 8번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그림으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8 of Wands 같은 경우에는 번개가 치고 있고 얘네가 비행선처럼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8 같은 숫자는 4 더하기 4를 나타내요. 아까 4 더하기 4는 제가 안정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조직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조직의 분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빠르게 이동하려고 하는 숫자, 아니면 이사를 하려고 하는 숫자, 아니면 내가 어디론가 변화하려고 하는 숫자를 나타내요.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빨리 이동을 하려고 하는 모양을 나타낸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겠어요. 8이라는 숫자는 4 더하기 4니까 조직의 분리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 of Cup 있죠.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자, 상처를 받았을까요? 컵이 깨졌잖아요. 그죠? 난해하죠. 그림이 추상적이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상처받은 사람이 보여요.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상처받았고 정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컵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카드 굉장히 많이 뽑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정 때문에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못하고 실망한 상태로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모습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정말 고민이에요. 그랬을 때 이 카드 많이 나와요. 자, 이 카드. 의사소통이 완전히 단절이 된 채로 살고 있어요. 뭐 TV나 미디어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가면 부부인가? 이렇게 서로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 말 안 하고 사는 부부들, 그런 사람들도 아마 이런 류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창은 마음을 나타내는데 그 창이 닫혀 있고 거기 칼이 많아요. 서로 의사소통도 안 하는 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자, 이 카드는 그린색이에요. 이 모양이 염주 모양이고요. 안정이 된 모양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림으로 인식하는 게 빨라요. 8번부터는요. 그 다음에 9번 카드가 남았는데요. 9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게 사수자리를 나타내는 별자리입니다. 사수자리는 뭐예요? 하늘을 향해서 붕 떠나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큰 카드죠. 무엇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편안한 곳으로 나 떠나고 싶어 하는 카드예요. 그런데 9라는 카드가 10이 완성의 숫자라고 한다면, 그 가득 채워진 숫자잖아요. 9라는 숫자라고 한다면 채워지기 전에 정말 나 정말 목까지 찼어. 나 떠나고 싶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9 of Cup. 항아리마다 어떻게 되어 있죠? 꽃이 다 폈죠. 단색이에요. 원래 주황의 의미가 흥미로운, 재미있는, 갑작스러운, 깜짝 놀랄 일인, 내가 예상치 못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상치 못하게 즐거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이 카드는 일단 배경색이 까맣다라고 한다면 나의 정신세계가 굉장히 어둡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것은 제3자 때문에도 아니고
내가 나 자신과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그랬지? 도대체 내가 왜 그런 거야? 죄의식감 느낄 때. 이 카드는 내 자신이 나와 소통이 안 될 때, 죄의식을 느낄 때 나오는 카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래 쪽으로 과연 제가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궁금해요. 나인 오브 디스크. 이 카드는 자세히 보면은 여기 보면 유전자 세포 같은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독립 카드라고 해요. 애니어그램에 나오는 기호들도 다 나와 있고요. 나 자신을 찾아서 나 자신을 찾아갈 때 나오는 카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죠. 나 자신을 찾는 경우가 이혼을 해서 나 자신을 찾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애들 다 키워놓고 나만의 일을 찾아서 무엇인가를 할 때 나오는 카드도 있고요. 직장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고민을 할 때 이런 카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할 건데요. 10이라는 숫자는 가득 채워진 숫자입니다. 근데 가득 채워진 숫자가 만약에 완즈라면은요, 철없음의 극치겠죠. 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뭐겠어요? 나는 정말 철이 없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아요. 나이가 먹고 사람은 그렇잖아요. 나이와 지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아이처럼 나이를 계속 먹어오면 정말 현실이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철이 없는 거죠. 나랑 결혼할 거야? 그죠? 타로 카드를 볼 때에는 그 사람의 형평성에 맞게 카드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온 사람이 한 5, 60대에 어떤 아주머니가 왔는데 이 카드를 뽑는다. 그러면은 현실성이 약간 부족한,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자, 텐 오브 컵. 항아리가 하나하나마다 각각 다른 걸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하나를 바닥에서부터 왕관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하나하나 성실하게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오신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삶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요, 이 카드는 죄의식 카드였잖아요. 죄의식이 심해지면은 칼날이 다 나갔어요. 우울증이 오는 카드예요. 내가 나와 소통이 안 되면 결국은 마음의 병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스워드의 10번째 단계에 오는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는 텐 오브 디스크, 디스크의 10번째 카드인데 이 카드는 절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정신적인 이상세계, 만다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가장 정신적으로 행복한 상태,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가장 행복한 상태를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타로 카드 수업을 마치고 일단 이 40장의 카드로 11월 달에 별자리로 보는 타로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별자리로 보는 11월의 운세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룰을 아시겠지만 3월 21일에서 4월 20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양자리 분들의 11월 달의 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전에랑 똑같이 마이너 카드 40장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장씩 놓고요. 한번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의 방. 양자리이신 분들 이번 달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사업 제안 같은 것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사람들하고 굉장히 즐거운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 오브 디스크, 그죠? 어떤 물질적인 일들로 인해서 어떤 조합, 관계 형성이 매우 좋다. 재물하고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좋네요. 의사소통에 관련된 방. 의사소통에 관련된 방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건들을 만들지 마라. 약간 입조심을 좀 해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정의 방이나 연애의 방. 감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건강적인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파트너의 방에 있어서도 만약에 연애를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서실 것 같고요. 뭐 유산이라던가 이런 방은 글쎄요, 그렇게 받을 게 없다고 하면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떤 무엇인가 학문을 배우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약간의 침체기 이런 게 오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직업의 방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도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임의 방, 즐거운 모임, 거기에서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밀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일들은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양자리이신 분들 11월 달에 좋은 일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황소자리이신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자리는 4월 21일에서 5월 21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황소자리이신 분들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정말 고민이에요. 오늘도 공부를 했지만 비밀의 방 카드만 어떤 비밀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비밀의 방 카드만 상처받는 카드가 나왔고요. 전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너무 좋아요. 아까 보셨겠지만 텐 오브 컵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쌓아 올린 것들이 인정을 받는 카드가 나왔고요. 텐 오브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애의 방도 좋고 건강의 방도 좋고요. 이렇게 좋은 카드들로만 채워지기도 힘든데 아무튼 황소자리이신 분들은 그만큼 끈기 있게 살아오신 거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가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달이 될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해석을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초반에 저희랑 같이 공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카드들이 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게 나와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이신 분들 5월 22일에서 6월 21일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거든요.
쌍둥이 자리이신 분들은 내년에 졸업인데 언제 취업될지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가 공부했었죠. 이렇게 타로 카드에서 컵 카드가 나왔을 때는 가득 채워진 이러한 카드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행복한 카드라고요. 이런 카드들이 굉장히 좋은 카드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카드가 재물의 방에 있네요. 11월 달에는 재물의 방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방.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만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한 카드, 6 of 디스크. 6라는 굉장히 완벽한 숫자의 숫자가 이 디스크 카드와 함께 어울려서 의사소통의 방에 있습니다. 아마 즐거운 모임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정의 방에서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었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카드가 의사소통의 방과 가정의 방에 드러나 있습니다. 연애의 방에서도 한 단계, 1단계의 완성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그죠? 4 of Wands. 아까 초반에 다 공부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히 근데 이제 배움의 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죄의식 카드라고 배웠었죠? 무엇인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업의 방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하고 싶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기를 바래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무튼 좋은 카드가 나온 이쪽 방으로 이쪽 방들, 재물의 방, 의사소통의 방, 가정의 방, 연애의 방 이런 쪽의 방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면 훨씬 좋은 11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개자리 운이에요. 개자리는 6월 22일에서 7월 22일생들에 한해서 개자리 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쪽으로 과연 제가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질문자 자체가 이번 달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가 봐요. 왜 그러냐면 9 of 컵이 나왔잖아요. 9 of 컵은 항아리마다 꽃이 피었어요. 예상치 못한 행복감, 즐거움이 있는 달입니다. 개자리이신 분들 굉장히 좋아요. 이 카드도 좋고 여러분 우리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의사소통의 방에서도 10 of 디스크가 나왔어요. 만다라 카드죠. 감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의사소통의 방에 있어서. 그 다음에 가정의 방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이루려고 했었던 일이 이루어지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연애의 방에 있어서도 연인과 화해를 하지 못했거나 무엇인가 불편한 감이 있었다면 그것이 해소가 되는 그러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트너 방. 이것은 배우자의 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같이 동업하는 사람의 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과 일이 원만히 해결이 되는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근데 어떤 모임에 나갔을 때 친구분들의 모임이라던가 다양한 모임이 있는데 그런 쪽 모임의 방 쪽에서는 조금 상처받을 일이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좋은 일이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임의 방 같은 곳에 가서는 조금 낮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져요. 자,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개자리 운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사자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자리는 7월 23일에서 8월 23일까지의 운입니다.
일단 좋은 카드라고 하면은 6가 나온 카드를 찾으면 될 수 있겠죠? 자, 6 오브 디스크가 의사소통의 방에 나왔어요. 사자자리이신 분들은 사람들과의 대화 아니면 풀지 못했었던 문제를 푸는 것에 굉장히 좋은 달이 될 것 같아요. 의사소통의 방에 6 오브 디스크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색했다면 어색한 관계를 푸는 쪽으로 이번 달을 조금 이용해서 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강의 방도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기에 굉장히 좋은 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배우는 것이 있다면 이번 달에 열심히 매진해 보세요. 6 오브 스워드가 나와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고 시험 같은 것도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모임의 방에 있어서도 9 오브 컵,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즐거운 모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뭐 연애의 방 같은 경우가 조금 안 좋아요. 그죠? 우울감이 느껴지고 있네요. 연애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터놓고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우울감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터놓고 자신감 있게 의사소통과 결합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잘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사자리이신 분들 힘내시고요. 그렇게 나쁜 카드는 나오지 않았어요. 11월 달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요. 자, 다음 카드는 처녀자리입니다. 처녀자리는 8월 24일에서 9월 22일까지 태어나신 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처녀자리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방이 6 오브 스워드네요. 그 다음에 본인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방에 있어요. 아무래도 11월 달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많이 갖는 게 좋겠어요. 가정과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많이 가져라. 자신에게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애의 방에 있어서도 제3의 반대들이 너무 많아요. 제3자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도 밖에 나가서 말 같은 거 잘못하면 조금 복잡한 일도 많이 생기고요. 직업의 방에서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면을 좀 봤을 때 스워드 카드들이 좋은 양상은 보이지 않네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 있거나 가정의 방에 있거나 비밀의 방, 이런 방 쪽이 조금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혼자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처녀자리이신 분들 혼자서 충전하는 시간을 조금 듬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부산에를 혼자 다녀왔는데 상당히 좋던데요.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 처녀자리이신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천칭자리입니다. 천칭자리는 9월 23일에서 10월 23일까지 태어나신 분들을 말합니다.
천칭자리이신 분들, 여기서 제일 좋아 보이는 게 재물의 방. 뜻하지 않은 재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방에 있어서도 감정적인 커뮤니케이션, 감정적인 의사소통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비밀의 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잘 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 혼자만이 조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혼자 하는 일들. 왜냐하면 질문자의 방도 본인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하는 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던가 비밀스럽게 진행한다던가 재물을 뭐 모은다던가 그 다음에 감정적인 의사소통 이런 면에 있어서는 잘 되어지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저냥 보통의 상태라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걸 보시는 천칭자리 여러분들은 나머지 부분보다는 조금 개인적인 일에 조금 몰두해서 그런 쪽으로 비율을 많이 두고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갈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갈자리는 10월 24일에서 11월 22일까지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올해가 정갈자리 해거든요. 정갈자리 해에 정갈자리이신 분들이라 궁금하네요. 일단 좋은 걸 살펴보면은요, 연애의 방에서 감정적으로 충만한 카드가 나왔고요. 파트너의 방, 동업의 방에서도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배움의 방, 뭐 공부하고 이런 거에 이런 방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카드가 나왔고요. 직업적인 방에서도 인정을 받는 카드, 모임의 방에서도 인정을 받는 카드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연애의 방에 있어서도 인정을 받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랄까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스콜피오라는 성향 자체가 혼자 있고 깊이 사색하는 걸 즐기는 별자리거든요. 너무 바빠서 그러지 못했을 수 있죠.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바쁘면 바쁜 대로 무엇인가 불만이 쌓이고, 그다음에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사회적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또 고민에 빠지고 그래요.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쨌거나 스콜피오이신 분들은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을 받는 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에게 소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이신 분들 11월 23일에서 12월 21일에 태어나신 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수자리이신 분들은 예상치 못하게 무엇인가를 받으실 수 있는 미래 쪽
지팡으로 과연 제가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그런 거. 방이네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노력을 들여서 획득하는 재물이고요. 유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노력 없이 획득하는 재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노력 없이 이렇게 획득되는 것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 없이 무엇인가를 받게 되는 것이 좀 많다. 그렇다고 해서 복권 같은 거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어쨌거나 그 사수자리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예상치 못한 즐거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굉장히 이번 달은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리는 일도 많고 금전적으로 자신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가는 것도 많고 의사소통도 좀 잘 안 되니까 과거에 즐거웠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도 많고 혼자서 연애방에 혼자 있으니까 혼자서 뭐 곱새길 일도 많고 전체적으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모양이지만 이런 와중에도 예상치 못하게 무엇인가 받는 일이 있으니까요.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기다려 보세요. 11월 달은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달입니다. 자, 다음은요. 염소 자리입니다. 염소 자리는 12월 22일에서 1월 20일까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염소 자리 분들 어떤 카드일까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염소 자리랍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염소 자리가 조금 가슴이 아프네요. 나랑 결혼할 거야? 가슴이 아프고 실망도 많이 하고 전체적인 의사소통은 나쁘지 않고요. 가정, 연애, 뭐 건강, 뭐 그리 좋은 카드들은 뽑지 않았어요. 염소자리 여러분들, 저도 같은 염소니까 저도 그리 좋지 않아요. 좋지 않지만 우리들에게도 희망은 있어요. 친구들하고 모임 자주 가져야 되겠네요. 그쵸? 예상치 못한 기쁨들이 많으니까요. 친구들하고 같이 모임도 가고 뭐 비밀스럽게 여행도 좀 다녀야 되겠어요. 어쩐지 부산에 갔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11월 달에는 더 많이 여행을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배움의 방도 뭐 나쁘지 않네요. 새로운 공부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하지만 사람들하고의 관계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겠어요. 계속해서 스워드들이 나쁜 카드들이, 안 좋은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염소자리 여러분, 힘냅시다. 자, 다음은요. 물병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병자리는 1월 21일에서 2월 18일까지입니다.
물병자리 여러분들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정말 고민이에요. 일단 질문자 본인 자체가 무엇인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힘도 좋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본인이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게 굉장히 크고요. 그럴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산의 방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하게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있어요. 이번 달에.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쁜 카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병자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번 달에 무난하게 그렇게 힘들지 않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모임을 만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그 계획을 짜기에 참 좋은 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물고기 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고기 자리는 2월 19일에서 3월 20일까지 태어난 분들을 말합니다. 자, 물고기 자리 보도록 할게요. 물고기 자리이신 분들 본인 자체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본인 자체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학문적인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자기가 나 이 길을 찾았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좋은 걸 찾아서 읽어주는 거예요. 먼저 좋은 걸 찾아서 읽고 그 다음에 힘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연애적인 면에 있어서 누군가 제3의 반대가 있어서 조금 힘들 수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그죠? 이 정도의 재물 지출이나 이 정도쯤 건강, 이 정도쯤 파트너와의 다툼, 이 정도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비밀의 방에 있는 3 오브 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꽤 상처가 깊네요. 그죠? 하지만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상태가 이 정도의 비율이라면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물고기 자리이신 분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11월 달에도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1월 달에 별자리로 보는 타로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